네, 반갑습니다. 네, 남필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2강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퀀트 기법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질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알려드려야지 투자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정말 투자를 하시면서 고민이 되신 부분들이, 저도 이제 25년 정도 제도권, 비제도권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결과물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제목은 투자란 무엇인가? 결국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퀀트란 방법을 가지고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자랑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퀀트로 스크린을 하면서, 한 가지 검색과 두 번째 검색을 했을 때 중복되어 나오는 종목을 주목하라 하면서 제가 하이로코이르라를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지난주가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끝나고 제가 이 방송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 15% 정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소개드렸던 모델이 주가 수익 괴리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것만큼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때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 종목의 리스트를 뽑아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총 1위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도 보시다시피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 20% 정도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조금 잘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퀀트라는 분석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기본적 분석에서 파생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제가 꼭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는 이거 저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 많죠, 시장에서. 에코프로인데, 혹시 여러분들 에코프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10만 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이 방송 안 보시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너는 갖고 있었냐고 물어보면 제가 꼭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정도로 보유하려면은 어떻게 접근해야지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주식을 중간에 사고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밸류에이션 해가면서 했다라면 수익률이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좋기가 좀 힘들죠. 지금 2차전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매매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 주식이야말로 지금은 그냥 깔고 있는 주식입니다. 한 3년, 5년 정도를 깔고 앉아야 돼요. 물론 중간에 사라지는 주식을 깔고 앉으면 안 되겠죠. 주식 투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그 세계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되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아니라면 그건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적당히 공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서 조금의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길이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길은 상식대로 투자하는 길입니다. 상식대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전기차가 앞으로 그 휘발유 내연기관차를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휘발유차로 돌아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변화라는 거는 이 누가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그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좋은 방향으로 바꾸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에서 결정납니다. 전기차 지금 미국하고 뭐 유럽이 하고 있죠. 돈 많고 힘센 놈이 끌면 뭐 웬만하면 글로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대표적인 그 스마트폰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큰 변화를 자주 겪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삶의 모든 형태와 양상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 없으면 좀 불편하고 뭐 누구나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그 레이트 어댑터거든요. 얼리 어댑터가 아닙니다. 막 굳이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막 미리 이렇게 먼저 써보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불편해지고 뭐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편인데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제 눈에는 그냥 뭐 게임기나 MP3 듣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굳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나? 아니 뭐 휴대폰 뭐 통화되고 문자 되면 됐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어썸노트라는 걸 한번 우연찮게 쓰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나눠준 다이어리 있죠. 이제 그걸로 이제 일정 관리도 하고 뭐 하는데 어썸노트라는 게 일정 관리하는 어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써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다이어리가 무슨 알람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 놓은 걸 내가 찾으려면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해놓기도 하고 그래도 못 찾으면 뭐 첫 장부터 뒤져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뭐 형광펜으로 칠이라도 좀 해놔야지 나중에 찾기가 쉽죠. 그리고 뭐 종이라는 게 한계도 있고. 근데 이걸 써보니까 적재적소에 알려준 알람 그리고 그 신문 같은 거 제가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링크만 걸어놓으니까. 그 이미지나 파일, 음성 파일, 뭐 동영상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개념으로 카테고라이징, 어떤 분류를 해놨을 때 그걸 내 마음대로 재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걸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붙이고 뭐 덜 중요한 거를 주황색으로 붙였다 그러면 그런 색깔별로 재구성할 수가 있고 내 일뿐만 아니라 취미, 뭐 건강관리, 식단관리 모든 관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게 당시에 한 1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처음엔 그 돈도 아까웠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거는 뭐 100불, 1000불의 가치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만약에 애플 주식을 한 12년 정도 전에 사놓고 그냥 깔고 앉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2차전지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뭐, 과열됐고, 뭐 기술적으로 과열됐고,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그런 거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수수료도 먹어야 되고, 또 그 수수료로 리포트도 써야 되고, 펀드도 설정해야 되고, 저같이 전문가 나와서 뭐,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놔두면 됩니다.
전문가들끼리 치고받고, 예, PR도 계산하고, 뭐, 하라고 놔두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언제 팔아야 되냐? 여러분들 집 앞에 주소가 전기차 충전소로 바뀔 때, 그때 팔면 됩니다. 옆집 또리 아빠가 스마트폰 같은 거 절대 안 쓰다, 뭐 하나 이렇게 제일 늦게 사는 또리 아빠가 어느 날 전기차 몰고 나타나면 그때 팔면 됩니다.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 흐름은 결정이 났다, 끝났다 싶으면 뭘 굳이 뭐 양극재가 어떻고 그 언제 다 분석하고 그 분석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귀동냥으로 듣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공부 제대로 하려면 도서관 가서 공학책을 읽어야죠. 그리고 유튜브 공학 방송을 봐야죠. 사이언티스트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어차피 우리가 아는 분류들은 다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양극재, 분리막, CNT, 단어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살면서 제가 그때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얼마 오지 않는 기회가 이제 왔다라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유식한 얘기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서비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우리들의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했다면 스마트폰을 보고 이건 끝난 게임이다 알았어야 되거든요. 끝난 게임이다 이건. 2차 전지, 전기차, 이 끝난 게임이에요. 이거는 돌아오고 이런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가는 놈이 이기고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죠, 사실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런 반론이 있어요. 전기는 석유 태워서 생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신재생 발전 단가가 낮아졌죠. 근데 사실 이거 규모의 경제입니다. 태양열, 풍력 1개랑 100개 설치했을 때랑 발전소 100개 만들었을 때랑 1000개 만들었을 때랑 이 단가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건 무조건 먼저 들어가서 먼저 까는 게 임자예요. 그리고 하면서 파생되는 게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전기차도 그냥 굴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력을 전기로 바꾸면서 이제 PC가 들어가죠. 센터 패시아라고 합니까? 거기가 예전에 에어컨 라디오 듣고 하던 거기가 하나의 CPU가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 카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 아플 때 그걸로 원격 의료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이게 파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품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화가 시작됐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그것도 인식 못하고 매일매일 주가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에코프로 10만 원 사서 90만 원까지 못 가져가죠. 지금이라도 많이 올랐는데 사라 이러면은 좀 사기꾼 같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는 이 기회는 자주 없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2007년에 아이폰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 아이폰 4가 나왔을 당시에 이제 입문하게 됩니다. 벌써 12년 전이죠. 애플 주가 보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은 한두 달씩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매도 기회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책은 한 300~400권 읽었습니다. 도서관 가서 주말마다 검색해가지고 연도별로 나온 책들
쭉 보고 읽을만한 거, 목차 보고 이렇게 추려가지고 도서관에서 바로 읽거나 아니면 뭐 대출해서 읽거나 투자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자 대가들. 그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투자 대가들의 그 실력의 순위와 종목을 오래 보유한 그 순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뭐 손해난 거 이렇게 깔고 있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았을 때 일주일 만에 판 사람이 있고 한 달 만에 판 사람이 있고 1년, 10년씩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 25년, 30년씩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또 좀 얘기가 다릅니다. 다른데 물려줄 수 있잖아요. 또 연세가 있으시면 좋은 주식 물려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뻔한 얘기 같은데 제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시점부터 제 실력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식대로 투자라는 겁니다. 상식대로. 이게 투자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수익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충분히 판단이 되는, 매도도 내가 판단이 되는, 보유기간도 내가 판단이 되는 게 제대로 된 수익을 주지, 막 분석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한 막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고, 막 밸류에이션도 막 이거 붙였다가 저거 붙였다가 뭐 이런 방법 해왔다가 이게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있고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또 투자대가 두 번째 격은 보유기간을 정하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전지 언제 파냐. 깔고 앉았다가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휘발유차를 타는데 이제는 주유소를 어디 즐겨찾기 해놨다가 지금 뭐 가스 이런 것처럼 너무 불편하다. 전기차 바꿔야 되겠다.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팔면 돼요. 투자기간이라는 거, 보유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전략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뭔가 내가 전략을 세우려고 들면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19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정확하게 꼭지점에 팔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내가 뭐 꼭지점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충분히 수익이 난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보유기간을 정하지 마라 그 얘기고요. 제대로 산 주식은 충분한 매도기를 준다. 뭐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잡았다 싶으면 제대로 가고 또 매도기도 충분히 주죠. 뭐 그것도 겁나서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5년, 10년 뒤에도 2차 전지 시장에서 망하지 않고 도태되지 않을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남들이 2배, 3배, 뭐 다른 메이저 주식, 큰 시총, 큰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 갔다. 투자가 성공해서. 근데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5배, 10배, 20배 가는 주식을 찾고 싶죠.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조금 더 시총은 작지만 조금 더 탄력성이 큰 주식. 근데 그렇게 공부하셔서 또 그렇게 그런 종목 찾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려면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투자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시장 1위 기업을 사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 독보적인, 독단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 남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
그런 주식 사면은 당연히 그 시장이 존재하고 성숙한 단계까지는 문제 없겠죠. 지금은 시장이 막 개학입니다. 진입 단계예요. 성숙기까지는 무궁무진하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죠. 시장에서 돈으로 투표해서 1위가 된 기업이 있죠. 뭡니까? 시총 1위 기업. 지금 현재 시총 1위 기업이 지금 현재 돈으로 우리가 투표했을 때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1위 기업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굳이 저 밑에 막 15위 기업 말고 뭐 2, 3위 기업 정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투자 대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어려운 용어에 매몰되지 마라. 뭐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제대로 알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굳이 어려운 용어를 알 필요 없다. 다 아는 기업. 뭐 스마트폰, 애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막 애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은 피하라.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시장의 사실 90%는 다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결과만 들으면 알죠. 예를 들어서 유입, 안 진단한다. 이제 AI로 영상을 판독하는 기술이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AI처럼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쪽은 항상 소프트웨어가 더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반도체 쪽이죠. 단어는 반도체가 어려운데 소프트웨어가 왜 어렵냐면요. 그게 직관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돼요. 뭐 AI를 통해서 영상을 판독하겠거니. 근데 그 기술이 실제 상업화가 돼서 돈이 되느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독을 했는데 의사가 나머지 한 5에 10%를 다시 한번 판독을 해야 된다. 이 사람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영상 판독에만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95% 이상 거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을 정도면은 이건 진짜 돈이 되는 건데 판독한 걸 의사가 또 봐야 되고 판독한 걸 또 봐야 되고 이게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치가 드러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약간 보조장치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격 시장에서 그 기업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저는 공부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 쪽은 딱 들었을 때는 기술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공부하고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거 결국 어떤 한계점 때문에, 이거 상업화 해봐야 그렇게 돈은 안 되겠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은 피하라.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투자하면 얼마든지 좋은 기업들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주에 밸류에이션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실은 이게 루닛 차트거든요. 루닛 차트인데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근데 이 주식을 여기서 설령 발견했어도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한 50% 정도 이익이 났을 때 팔아도 아주 매매를 잘한 거죠. 한 3분의 2 정도 가격에 가서 파는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 지점이 뭐냐면 유닛은 기본적으로 의료 소프트웨어죠. 기존의 분류에 의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하자면 의료 소프트웨어 쪽에 피어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을 때는 한 요 정도 괜찮아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내가 보유할 수 있느냐 하면 AI라는 건
메가 트렌드죠.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AI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그걸 저는 이제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닛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근데 유닛과 유사한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의 현재 시총이 한 1조에서 5조 정도 되더라. 이 당시 루닛이 한 2, 3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뭔가 한계점에 왔다 싶을 때 다 안 팔고 한 3분의 1만 팔고, 와, 이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너무 많이 왔는데 한 3분의 1도 팝니다. 근데 내가 이게 산업의 어떤 흐름의 변화에 기인한, 그래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야 된다 싶으면은 그래서 경쟁 기업의 시총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기술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루닛의 기술이 더 좋다라고 판단되면은, 이거 주당 20만 원? 이거 30만 원도 갈 수 있겠는데? 라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일단 나머지 들고 가보겠죠. 그 다음은 뭐 기술적으로 판단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상방이 열려있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적정 가치라는 거는 꼭 그 가격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사이클리컬이라는 그 주식, 산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의 성격 자체가 사이클을 타는 거죠. 이제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인데, 조선을 예를 들어보면요. 조선은 이제 발주가 나면 건조를 하고, 이제 납품을 하죠. 납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주는 그 배를 쓰겠죠. 한동안은 그 배를 쓰면서 이제 주문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배가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럼 다시 발주를 냅니다. 그렇게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사이클의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게 이제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보통 이제 개인 PC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그런 그 사용에 따라서 뭐 PC 교체 수기가 돌아오고 서버 교체 수기가 돌아오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이제 성숙기가 되면은 또 이제 수요가 줄었다가 또 다시 교체 시기가 오고.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조금 그 독특한 상황에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AI라는 어떤 시대적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AI,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바닥 찍었다, 2분기 바닥 찍었다, 3분기 바닥 찍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서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직 수익이 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AI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보다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가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그 기사가 있는데, 작년에 한 50조 정도 됐고, 23년 올해 70조, 그리고 25년 정도 되면 100조 넘을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기존에 있던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 가는 건데 AI라는 새로운 특수가 들어오면서 이 진폭이 위로 이제 좀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쯤 있는데 이 진폭이 커지는 이런 좋은 특수를 맞이했다. 이럴 때는 그럼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뭐 반도체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냐면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맞이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아래 위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 주식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한 9월달 정도인가요? 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이클이 왔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파장을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 2025년까지만 우리가 보면 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AI 특수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게 예측이 되고 그러면은 1, 2년 사이에 사상 최고가 혹은 뭐 근래 뭐 한 3년, 5년 사이에 분기 순이익, 뭐 사상 최고 순이익 예상. 저는 이런 뉴스가 한 번쯤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쯤 되면 아마 우리 흔히도 주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분출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온다. 그런 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팔면 된다. 이때쯤 되면 삼성전자 든 주식들도 그런 무거운 주식들도 뭐 VI가 한 번쯤 걸리는 그런 모습을 내가 뭐 너무 장밋빛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은 반도체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네. 오늘 시장까지 보면은 조금 안 좋아요. 이 기존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파동이 조금 그 멈춘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뭐 추가 매수해야 되냐? 뭐 저점이 어디냐?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 흘러내리는 게 이제 찝찝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전고점 뚫고 돌파하게 되면 또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을 갖고 투자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게 IT 시장 조사기관의 시장 전망이죠. 물론 뭐 그게 꼭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IDC라는 곳하고 같은 하고 두 개를 찾아봤는데 뭐 대략 시장 전문가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한 2025년 정도까지는 AI 특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사이 어디쯤 뭐 적어도 최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꺾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온 이 사이클 안에서의 한 번쯤 분기 수익, 최고 분기 수익 정도는 찍을 거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의 그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탈 때 이미 주가가 한번 세게 한번 그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때가 아마 제일 그 팔기에 적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뭐 투자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금이 좀 어느 정도 되시고 그러면 이제 나누겠죠. 치고받아서 플러스 알파를 먹기 위한 금액이 있을 거고 조금 이제 큰 금액은 뭐 어렵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좀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그 독특한 하드웨어가 끌고 왔던 이 흐름 있지 않습니까? 큰 흐름. 그걸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이 신재생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전기차도 있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 변환,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 거기에 이미 미국과 유럽은 선도적인 투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사실은 이 풍력, 태양력, 2차 전지, 그리고 심지어는 전기차 완성 모델, 완성차까지 너무나 좋은 그 기술과 기회를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2차 전지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소재가 있고, 근데 양극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셀 메이커. 그러니까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양극재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튬이라는 소재. 이제 포스코가 철강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이 소재 수직 계열화라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수직 계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사실 잘 안 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LG가 그동안 시장에서 뭐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근데 2차 전지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여기에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올인해야 되고 지금 올인하고 있죠. 그런 LG라는 기업도 있고 포스코라는 기업도 있고 또 현대나 기아는 지금 차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위기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 우리끼리 다 해도 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끼리 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지금 뭐 미국에 많은 그게 이제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 배터리, 우리 전동, 우리 완성차, 우리가 리튬 광산 해가지고 소재부터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게임은 끝날 게임이다. 돌아올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 투자를 살면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뭐 3번, 4번, 5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굵직한 투자를 할 줄 알아야지 3년, 4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주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또 기회가 돼서 저한테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꼭 뭐 제 말이 옳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방송 우리 어쨌든 뭐 오셨으니까 또 제가 접대라면 접대고 종목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솔로엠이란 이제 뭐 3분기 유망주, 하반기 유망주 뭐 타이틀은 어떻게 돼도 좋은데 이 주식은 제가 판단했을 때 뭐 구조적 성장주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ESL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가격 표시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기 마트 가시면은 기존에 이제 종이로 했죠.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전자로 가격이 딱딱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건데 원산지도 표시되고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임금 인상이 주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노동력이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새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지원하지 않는 공급과 수요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그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임금이 주도하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뿌려졌던 그 화폐에 의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기업에게 큰 도전인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생산 과정에 있는 회사 그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 로봇을 활용한 뭐 그런 쪽으로 그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을 쓸 거고요. 유통 쪽에서는 이 솔로인 같은 기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요. 그 물류 로봇 아시죠? 물류 로봇. 물류 로봇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가격 전달 이게 이제 서버하고 이렇게 통신하면서 물류 로봇한테 정보가 전달되고 물류 로봇이 자동으로 재고 관리도 하고 또 진열 때 뭐 상품이 떨어질 때 진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지면 무인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획기적으로 이제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1위 업체 이마고텍이라는 이 기업이 50% 이상을 시장 차지하고 있고 솔로엠이 2위 한 30%. 근데 최근에 이제 회계 부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이 주가가 거의 한 60, 70%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회복을 한 상태인데 2위인 솔로엠한테는 기회가 열린 거죠.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유럽이 한 20% 정도 이 전자 ESL이 침투하고 미국이 한 10% 정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 정도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자기기 가격 표시기기가.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 쪽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바뀔 것 같고요. 또 솔로엠이 RF 통신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속도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그게 정확하고 빨라지면은 이 무인 물류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속도와 정확성이 바로 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과 결합됐을 때 2위인 솔로엠한테 지금 중장기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다. 부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EV 충전기 파워 모듈도 하고 있고, 이제 전기적 충전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센서 반도체 쪽도 이제 연구가 되고 상품화 단계에 있고, 웨어러블 기기 같은 데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3-in-1 보드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프리미엄 TV 쪽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도 이 회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황을 보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인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위 그 폭락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또 경제학도 출신이기도 하지만 CPI가 어떻다, 뭐 연준이 어떻게 할 거다. 사실
그 매크로를 분석해가지고 방향을 맞춘다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헤지펀드 중에 이제 매크로 그런 그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전문가 집단, 굉장히 큰 그 그룹의 전문가 집단과 그 인프라, IT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수많은 데이터와 그 연산하는 그런 PC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맨날 그 시황을 보고는 계시겠죠. 그리고 뭐 유튜브에 절반 이상이 시황에 관련된 거니까. 저는 잘 안 봐요. 너무 그 이제 그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본다고 해서 뭐 그걸로 시장의 흐름을 글쎄요. 뭐 수출 데이터, 뭐 환율, 금리, 사실 금리 하나 제대로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수많은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뭐 금리가 올랐을 때 뭐 좋은 종목, 또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좀 안 좋은 종목, 또 환율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이렇게 종목하고 그 커플링 할 수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제 매크로에 대한 그 견해는 그렇습니다. 너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도 저도 시장은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고 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히 하고요. 또 관련된 책들도 나름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시장을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폭락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저도 기술적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기술적으로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정보 하에서 어떤 시장이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걸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생활이, 삶이, 기술적 흐름이 큰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인플루엔스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목으로 접근하느냐. 지금 또 하나는 인프라 대투자의 시대거든요. 미국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냥 돈을 막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 보전으로 이제 경기를 떠받쳤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산업 공백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기간에 산업들이 놀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단에서 수요는 생기는데 그걸 맞춰줄 공급이 부족한. 그래서 이제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에너지 전환하고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장, 생산 시설 그런 쪽에 투자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전력 설비라든지, 뭐 기계, 건설 기계, 인프라 쪽, 그 2차 전지나 뭐 풍력, 태양력, 태양광 이런 것들 다 같은 뿌리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같은 스토리고. 이런 대인프라 투자 시대에 뭐 하반기 그러면 뭐가 좋지? AI 인프라, 반도체, 그 다음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태양광, 풍력, 그리고 생산 쪽에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싸우면서 생산 기반을 늘려나가려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그 기반 시설들, 뭐 전력이라든지 다 어디든 다 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소외되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큰 흐름에. 그래야지
좋은 종목 고를 수 있고요. 제가 솔로엠 말씀드렸으니까 솔로엠에 대해서 차트 잠깐 말씀드릴게요. 26,000에서 7,000원이 기술적으로 지지선으로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종가를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여기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꼬리를 달고. 아마 이게 지지선에서 좀 바닥형 그런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3만원 돌파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이 경쟁사 아까 1위 기업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한 40배 정도 됩니다. 솔로엠이 올해 전망치로 한 12배, 13배 정도인가요? 증권사 목표가 보통 한 PR 18배 정도? 그 정도 하니까 한 4만원대 후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뭐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뭐 횡보하든 큰 어떤 변화는 없다 그러면은, 7월 내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까지 해서 2강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를 맡을지 혹은 또 다른 방송으로 제가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남필상 전문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